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헌재는 아마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선고가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위기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온갖 잡설과 루머와 찌라시가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 불안, 초조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고 세상은 극도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다. 5대3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더욱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급기야는 국민의힘의 친한계 내에서도 5대3 기각을 5대3 기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렇게 돼서 대선을 치르지 말아야 되는 일종의 탄핵 반대론이 친한계 내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의 어느 초선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집권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선을 늦춰서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하는 것이라든가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2심의 재판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다시 기대야 한다라는 어떤 소극적 피신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친한계, 당당해야 되는, 그래서 당연히 탄핵과 파면을 주장을 해야 되는 친한계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대열 이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위기 때, 바닥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 초선은 제가 봤을 때는 친한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연히 탄핵 파면이 돼야 한다고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단 강경 보수 세력을 너무 자극할까봐,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TK 보수당원들을 포함한 강경 보수 극우들의 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이 타협책으로서 탄핵 파면에 관한 얘기를 삼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부적으로 8대형 파면이라고 하는 확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5대3이 잡설이고 왜 그런 것이 낭설이고 불가능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3이 불가능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보수 3인의 재판관이 3명 모두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한 명만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서 탄핵 파면 쪽으로 서게 되면 파면이 6대2로 가결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 3인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서 바보짓을 할 확률은 로또나 벼락을 맞을 확률과 비슷합니다. 왜냐, 이 보수 3인이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유죄이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서 정치, 경제, 안보, 군사, 외교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하는 것은 0%, 100% 불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난 민심의 분노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감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게 된다면 수십만의 민중이 용산으로 몰려가서 민중항쟁으로 대통령을 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명약관화한 점을 보수 3인 재판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이 격차가 벌어지고 분노가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정권 교체가 57%, 정권 연장이 37%, 20%포인트 차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 폭이 큽니다. 탄핵 찬성 반대도 그렇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민심, 이것보다도 더한 제대로 잡히지 않은 민심의 분노를 보수 재판관 3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소장의 입장을 한번 내재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는 진보 좌파 재판관입니다. 그가 설사 5대3이라 하더라도 그 5대3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진보 재판관이 4월 18일 이후에 물러나니까 문영배 소장이 자신의 손으로 5대3 탄핵 기각을 하기가 두려워서, 하기가 싫어서 자신이 선고하는 것을 피하고 4월 18일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해괴한 추측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문영배의 입장을 내재적으로 살펴봅시다. 발대 0이라면 당연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빼기 작전, 김빼기 작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이번 주에 선고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5대3이라 하더라도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5대3으로 발표를 해놓고 차라리 진보나 좌파 재판관의 입장에서 5대3으로 발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손에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역사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할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 그가 진보 좌파 대법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가 차라리 5대3이면 내가 선고를 해놓고 책임은 이 탄핵에 반대한 보수 재판관 3인에게 있기 때문에, 진보 재판관 5인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민심의 성난 이 분노도 보수 재판관 3인에게 향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민중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판단을 진보 재판관이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러이런 이유로 5대3 교착에 대해서 선고가 미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잡설이자 낭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라서 혼돈스러운 세상이 될수록 이 팩트와 논리와 이성과 냉철한 판단으로 사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굳게 잡고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오합지졸, 저런 식으로 친한계에서조차도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저런 혼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강경보수, 김문수 같은 사람이 앞장을 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이 망한 나라 한동훈이 구한다, 문재인이 망친 나라 이재명이 더 망친다, 이런 구호로 나가면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